만약 다음 주 87%가 넘는 확률로 여러분이 투자한 미국 S&P 500 지수가 상승할 아주 강력한 총매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바로 이 숫자, 이 가능성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소중한 돈을 잃거나 진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곤 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모든 게 장밋빛으로 오를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절대로 조심해야 할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왜 S&P 500 투자자들에게 역사적인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의 통장 잔고로 바꾸기 위한 3단계 실천 로드맵과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금리 인하 주가 폭등이라는 섣부른 기대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를 한번 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분명히 주가는 들썩이며 올랐지만 결국에는 아주 작은 상승,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확정된 사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발표와 동시에 공개될 연준의 향후 경제 전망, 이른바 점도표를 확인하려고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즉, 진짜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제 지인 중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금리 인하 라는 네 글자만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기회다. 그는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는 기술주 중심의 세배 레버리지 ETF TQQQ에 그동안 모아온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뜨거운 기대와는 달리 폭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변동성에 그의 자산이 3배로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 파란 숫자를 보며 그는 분명히 기회라고 했는데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금리 인하의 방향만 보고 시장이 진짜 주목하고 있던 속도와 미래 전망이라는 더 중요한 변수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모든 S&P 500 기업에 똑같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변화에 특히 취약한 주택 건설이나 반도체 같은 업종은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조차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대부분 부채, 즉 빚으로 조달하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게 되면 투자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최근 시장에서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는 등 같은 S&P 500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김 과장님의 안타까운 실패는 S&P 500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 숲을 구성하는 500개의 모든 나무가 똑같이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회는 어떤 나무가 더 잘 자랄지 맞추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숲 전체, 즉 S&P 500 지수 자체에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과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통해 금리 인하라는 기회 속에 숨겨진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반면 20년째 투자를 해오신 이 부장님이라는 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 발표 뉴스에 흥분하며 추가 매수를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본인이 정해놓은 월급날에 정해놓은 금액만큼 S&P 500 ETF인 VO를 스마트폰 앱으로 기계처럼 툭 매수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 아니라 10년 연평균 11.15%,
라는 S&P 500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장님의 성공 요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타이밍이 아닌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적립식 투자 원칙을 통해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꾸준히 낮추는 가장 현명하고 검증된 전략을 실천한 것이죠. 금리 인하라는 뉴스는 그의 시스템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이벤트였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S&P 500 투자 자동화 3단계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당신의 투자 본진을 결정하세요. 수많은 S&P 500 ETF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운용 보수 단 0.03%를 자랑하는 뱅가드 S&P 500 ETF를 여러분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삼으십시오. 이 ETF 하나만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VOO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15%에 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에 1%가 넘는 운용 보수를 내는 비싼 펀드에 투자한다면 3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는 수천만 원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이 돈을 펀드 매니저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완벽히 없애는 적립식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열어서 자동 이체 또는 적립식 매수 기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매월 여러분의 월급날의 일정 금액, 예를 들어 50만 원이 VO와 연동된 국내 상장 S&P 500 ETF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하십시오. 단 한 번의 설정으로 여러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은 수량을, 높을 때 더 적은 수량을 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고점에 물릴 위험을 없애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락장을 오히려 내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최고의 투자 전략은 바로 절세입니다. 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그냥 일반 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서 S&P 500 ETF를 매수하십시오.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반 계좌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면 15.4%, 즉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된 6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인 59만 4천 원이 세금만 내면 됩니다.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껴서 다시 내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신호에 흥분하며 단기적인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S&P 500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믿고 적립식 투자와 절세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리 변동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투자는 파도를 아슬아슬하게 타는 서핑이 아니라 10년, 20년 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안전하고 튼튼한 항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가장 튼튼한 배는 바로 S&P 500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서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바로 개설 신청부터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10년 후 노후를 바꿀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S&P 500에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